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하고 말이죠. 평생 한 길만 보고 정말 쉼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숨을 고르면서 뒤를 돌아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을 때가 있지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편안해지나 싶었는데 어깨에는 또 다른 책임감이라는 왠지 모르게 익숙하지 않은 무게가 실리기도 하고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쩐지 낯설고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서 주변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주인이 되어야만 했던 한 남자의 깊은 밤, 그 이야기에서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주 먼 옛날 기원전 194년의 일입니다. 위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힘으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 바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힘으로 얻은 자리였고 어찌 보면 자신을 믿어주었던 사람의 등을 돌리고 얻어낸 자리였지요. 남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겠지만 정작 왕이 된 그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얄궂어서 예고도 없이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기도 하지만 그 자리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 모든 무게는 온전히 그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왕이 된 그날 밤, 위만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고뇌에 빠져서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죠.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억지로 빼앗은 이 자리라는 것이 마치 바닷가에 쌓아올린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요.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여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권력은 속이 텅 비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고개를 숙이게 만든 충성심은 작은 파도, 작은 바람 한 점에도 힘없이 무너져 내리기 마련이니까요. 잠 못 이루는 그 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생각했습니다. 이 불안한 모래성을 어떻게 하면 단단한 반석 위에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고민 끝에 그는 날이 밝기도 전에 자신이 가장 믿는 신하 몇 명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털어놓았죠. 그의 고민은 참으로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힘으로 이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과연 백성들이 나를 진심으로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여 줄까? 이 질문은 비단 한 나라의 왕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새로운 직책을 맡았을 때 혹은 가정에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물음이었죠. 왕의 깊은 고민을 듣고 있던 한 신하가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두 갈래의 길을 제시했죠. 그가 말하길 이 위태로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칼이 이끄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위만은 마른 침을 삼키며 숨을 죽이고 신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선택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신하가 말한 첫 번째 길은 칼의 길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었죠. 압도적인 힘으로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찍어 누르고 백성들 사이에 불만이라는 단어조차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도록 서슬퍼런 공포를 심어주는 겁니다. 저항을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서 위만이라는 이름 석자를 두려움 그 자체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신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두 번째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길이었습니다. 기존의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백성들이 고통받았고 이를 보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일어섰다는 명분을 먼저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 대신 따뜻한 손으로 백성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보듬어 안아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서 스스로 따르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위만은 본래 거칠고 폭력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꿈꿨던 것은 모두가 두려움에 떠는 잿더미 위에서 홀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저녁이면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사람 사는 온기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죠.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을지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두 번째 길, 즉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신하에게 그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보려고 재촉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보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요. 위만의 새로운 방식이 처음부터 마주한 시험대는
바로 이전 왕의 가장 충직한 신하였던 김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죠.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위만이 김대감의 마음을 얻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얻는 것을 넘어 과거의 시대 전체를 끌어안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만은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직접 김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위만은 김대감에게 진심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결코 사사로운 욕심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는 뒷전이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던 왕에게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차분히 설명했죠. 그리고는 몸을 낮추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군인이라 복잡한 정치는 잘 모르오. 그러니 대감처럼 경륜 있고 훌륭한 분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디 나와 함께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오. 그는 진심을 다해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의 충심은 마치 천년을 버텨온 바위처럼 굳건했습니다. 그는 위만의 간청에 무겁게 고개로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식이 어찌 부모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신하가 왕을 바꾸는 것 또한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자신의 죄를 고했죠. 자신의 유일한 죄가 있다면 쿠데타를 일으킨 당신을 그날 막지 못한 것뿐이라고. 그러니 더는 구차하게 살게 하지 말고 그만 자신을 죽여달라고 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의 충심은 죽음이라는 가장 큰 두려움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권력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자신을 정면으로 거역한 그를 당장 끌어내 목을 베라고 명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김대감의 그 고든 성품과 깊은 충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내 곁에 두고 나라의 기둥으로 삼아야 할 인재다. 그는 김대감을 얻어야겠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의 명분을 내세운 간청 대신 조금 다른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그래서 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을 말입니다. 위만은 심각했던 표정을 풀고 빙그레 웃으며 김대감에게 말했습니다. 대감, 지금 이렇게 죽기에는 너무 젊고 아깝지 않소? 아직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리고는 아주 은밀하고 달콤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만약 내 사람이 되어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대감을 위해 저 북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데려와 중매를 서주겠소.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북방 아가씨들이 얼마나 키가 훤칠하고 피부는 백옥 같으며 건강한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논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너무나 인간적인 제안이었죠. 큰 뜻이나 명분이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 한구석이 슬쩍 흔들릴 법한 아주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죽음까지 각오했던 김대감의 굳건한 마음이 바로 그 인간적인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의리는 과연 무엇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겠죠. 한참을 침묵 속에 괴로워하던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왕 한 사람에게 바치는 의리는 작은 것이나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은 큰 것입니다. 제가 어찌 작은 의리에 얽매여서 이 더 큰 마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백성을 위해 기꺼이 위만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의리를 나라 전체에 대한 더 큰 충심으로 스스로 승화시킨 참으로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장하게 자신의 큰 결심을 밝힌 김대감은 말을 마치는가 싶더니 마지막에 슬쩍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위만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또 무슨 어려운 조건을 내걸려는가? 잔뜩 긴장하는 바로 그 순간 김대감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얼굴은 귀여운 스타일이 좋습니다.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토록 무겁고 긴장되던 순간이 따뜻한 웃음 하나로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왕과 신하가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이라는 가장 큰 산을 넘은 위만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본격적으로 낡은 것을 부수기보다 끌어안는 포용의 정치를 펼쳐나갔습니다. 말로만 백성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위만은 실제 정책으로 자신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을 그는 온 나라의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가 펼친 정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아주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지요. 첫째, 그는 나라의 이름을 바꾸지 않고 조선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건 나는 과거를 지우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이어걸어 온 사람이다라는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둘째, 이전 시대의 신하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의 자리를 그대로 지켜주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주는 불안함 대신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려 한 것이지요. 셋째, 무엇보다 나라의 곳간을 활짝 열어 굶주린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다스리는 것보다 먹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신부터 고조선 사람들의 머리 모양인 상투를 틀고 그들의 옷을 입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지배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이 땅의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힘으로 억누르지 않고 따뜻하게 끌어안자 깊은 상처로 신음하던 나라는 놀랍도록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불신이 있던 자리에는 이해와 존중이 싹 텄습니다. 캄캄했던 불안은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는 희망이라는 따스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나라는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위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존중하고 모셔와 문화를 더욱 꽃피웠습니다. 나라 안으로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밖으로는 이웃 나라들과 다투기보다 좋은 관계를 맺어 평화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더 강한 나라가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힘을 합쳐 서로를 지켜주는 동맹을 맺기도 했고요. 안과 밖이 모두 튼튼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위만이 보여준 지혜의 핵심은 딱 한 단어, 바로 포용이었습니다. 내 편이냐 내 편이냐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누구를 섬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능력과 백성을 위하는 마음, 그것 하나만을 보고 사람을 썼습니다. 그렇게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자 나라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강해졌고 백성들의 삶은 골고루 평안해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위만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은 목소리를 높여 누군가를 이기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때로는 어제의 적처럼 느껴졌던 사람까지도 너그러이 끌어안아 결국에는 내 사람으로 만드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치 않는 진짜 힘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야기가 잠시나마 자신의 삶을 따뜻하게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